네, 월가 현재 생생한 시각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소장님이 미국 측이라면 당근을 쓰실 거예요? 채찍을 쓰실 거예요? 아까 당근 채찍 말씀하셨길래. 이미 지금 공은 네. 중국한테 넘어간 상태인 것 같아요. 아, 이미요? 이제 당근도 채찍도 안 통해요.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당근으로 때려야 되나? 아, 마침 첫 번째 인터뷰에 중국으로 공이 이제 막 넘어갔다라는 그냥 막 공이 이렇게 그냥 언급되어 있어요. 이제는 할 말도 솔직히 없어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도 없는데 이미 내가 할 얘기는 다 했다 다 이건가요? 했다. 애국가를 4절까지 한 5번 부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부를 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오늘 6번째 그럼 불러보는? 이미 전면전으로 네. 봐야 돼요? 저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둠이 짙을 때가 새벽에 가까운 것이라는 얘기를 믿고 오늘 사실 하루만큼은 네.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사실은 이 오늘 같은 날이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공매도의 어떤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G20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오늘 꺾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대가 꺾였다라는 그런 평가가 양국 정상을 압박하기 위한 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압박 카드다. 그러면 관련된 코멘트가 나왔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빌레르 앤코 라마 빌레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 막연한 기대 좌절. 미중 무역 분쟁 단기간에 해결은 불가하다. 중국으로 넘어간 공 월가 긴장했다. 네. 이분이 딱 중국으로 공이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뭐 그 테니스를 치거나 이제 탁구를 칠 때 네. 일단 넘기고 나면 그쪽에서 이제 뭐 스매싱을 때릴지 뭐 이렇게 뭐 백핸드로 측면을 노릴지 이제 모르니까 긴장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공이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앞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셨지만 중국에서 이제 G20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왜 G20에 가면 꼭 화해할 거라고 생각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는 이벤트 가이기 때문에 G20을 놓칠 리가 없다. 그러면 근데 G20이 예정된 6월 말까지는 추가적인 조치, 뭐 예를 들어서 뭐 3천억 달러 부분에 대해서 신규 관세를 부과하거나 뭐 이런 강력한 조치는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도 봐도 되나요? 일단 G20까지는 조금 서로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조치는 잠깐 아껴두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더 앞서 나가면 사실 G20 정상회담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다 망가질 텐데 그럼 트럼프하고 시진핑 때문에 나머지 G18 정상들은 뭐가 돼요 도대체? 그 사람들 뭐 병풍도 아니고. 원래 병풍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은 항상 이런 자리가 있으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사전 조치들만 해놓을 것 같다는 예상이 저도 맞을 거는 같네요. 근데 참 네. 일단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도 무역 분쟁이고 뭐 분쟁이든 전쟁이든 뭐 다 좋은데 하여튼 지금 G20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네. 지금 그 추경도 그렇고 뭐 이제 우리 부채 비율도 40%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와야 돼요. 뭐 이 대북 문제를 풀 만한 어떤 뭐 트럼프의 어떤 강력한 지지를 얻고 오든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중이 저렇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이제 센터를 차지하면 또 우리 한국 문제는 또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그렇겠죠. 또 그 사진 찍을 때 우리 약간 문재인 대통령 굴욕샷 있잖아요. 혼자 네. 이렇게 막 포지셔닝 못 잡아가지고 그런 게 또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근데 G20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오늘 같습니다. 또 월가 뭐 노무라나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서 새로 또 리포트 내면서 무역 전쟁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증시가 추가적으로 10% 더 빠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투심이 막 부추겨졌는데 거기에서도 동의하세요? 보통 그렇게 월가 금융사들의 리포트 혹은 외신에서 브렉시트 때도 그랬고 네. 뭐 피그스 국가 재정위기 때도 그랬고 네. 뭐 월슨드 이런 거 나오고 나서 더 빠지는 걸 못 봤어요. 항상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것도 좋은 소식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그렇게 봐요. 해석하면. 예, 예. 그렇게 해석하면 여기서 더 악화되진 않을 것이다. 이제 할 말도 없어요, 솔직히. 아니, 우리 어저께 오후에 여기 IFC에서 만나는데 4시간 동안 네네. 이제 우리끼리도 할 말도 없고 근데 진짜 김민지 앵커는 엄마가 불러서 중간에 갔지만
애가 한번 부르고 엄마가 한번 부르고. 근데 네. 지금 4개를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 그 다음 게 또 뭐 하세요 그냥 몰라 이제.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다 끝. 네, 끝 해주세요. 적당히 잘라주세요. 자, 일단은 넘어가죠. 네, 대중관세 이야기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노무라증권 루이스 알렉산더입니다. 백악관 대중관세 취소 의사 없다. 오히려 3분기 추가 관세 대비해야 한다. G20 트럼프 시진핑 회담 기대치 다운. 요 양반의 얘기는 뭐냐면 G20에서 결국은 그냥 말잔치로 끝나버리고 나서 각국 그 양국 정상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야 때려 조져 뭐 이게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이제. 오늘 또 이 160억 달러 농업 지원 패키지 공개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이트하우스에 초대해가지고. 근데 이거 그 사람들이 이거를 어디서 돈을 마련할 거냐? 그랬더니 no worries, no worries. 그냥 그 테리프 받아서 관세 받아서 주면은 남는다. 관세 더 올릴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3분기 추가 관세 대비해야. 방금 no worries, no worries 하는데 약간 저기 이태원에서 장사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짝퉁시계 Come no on worries. man, 2X large man. 이 아저씨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명민준 앵커 그 중국말로 할 때 그 중국 짝퉁 시장의 그 브로커 그 인상을 지울 모르고 수가 없어요. 들으시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정통이에요. 정통이의 발음이 왜 얼마나 이러세요? 좋은지 몰라요. 아니, 짝퉁 성조가 이렇게 시장이라뇨. 좋을 수가 없어. 명예코가. 하여튼 그 호객행위하는 청년을 떠올리게 네. 하는 중국어 아, 발음인데 어쨌든 우리 명앵커가 자꾸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남녀 사이로 비유를 하는데 지금 이거 완전히 깨질 상황인가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하고 풀 상황인가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성격이 불같은 남녀. 그래서 다 때려 부수고 막 뭐 데이트 폭력 쓰고 한 대씩 진짜 치고 받고 막 같이 손잡고 병원 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고 사랑해 이러고 누가 옆에서 말리면은 왜 우리 오빠 뭘 아냐고 우리 오빠 왜 경험담이신가요? 말리냐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분석이고요. 되게 디테일했죠. 네. 극한 커플이지 네. 않을까. 그러면서 극적 타결 되면 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리가 있네요. 그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두 분 한번 다. 싸우면 거의 뭐 길거리에서. 거의 뭐 그 살인 충동 막 느낄 정도로 막 미친 듯이 싸우다가 또 미친 듯이 사랑하는 약간 그런 거. 길거리에서 그러잖아요. 막 남자가 막 여자 때리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자 막 말리고 막 때리고 막 그러면 우리 오빠 왜 때려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막 이러고. 앞으로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저는 잡혀가요. 아니지만 그런 걸 잡혀. 많이 봐가지고. 네. 근데 이 장기화라고 얘기하면 저는 궁금한 게 더러운 분석을 아침부터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다 듣겠네 진짜. 끝할게요. 네. 2020년까지만 보면 되는 건가요? 재선이 되면 마무리가 될까요? 그 시기를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진짜 2020년까지 이 상황이 이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네. 오히려 민감도가 떨어져서 브렉시트처럼? 브렉시트나 뭐 남유럽 재정 위기처럼 아직도 사실은 그 피그스 국가들이 매년 그 예산안 편성할 때마다 진통이 있고 또 뭐 구제 자금 얘기가 매번 나오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좀 원래 가난한 애들이 뭐 지금 뭐 그래서 보도도 많이 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는 2020년까지 만약에 늘어진다면 저는 주목할 거는 사실은 중국의 스탠스라고 보거든요. 그때도 뭐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이제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 이 예,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도 면이 있지. 이제 뭐 당연히 뭐 게임은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 스탠스의 멘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그래서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꾸 면 안 세워주고 진짜 이거는 완전 무릎 꿇릴 것 같은 딱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도 뭐 어느 정도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뭐 IT 기업 우리가 내수 시장도 있고 IT 기업에서 어느 정도 또 카피캣도 많이 이렇게 또 확보를 해놨고 한번 해보자 전면전. 약간 이런 스탠스의 멘트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불안하네요. 그럼 결국 G2가 미국 편, 중국 편으로 세 개가 이제 갈리는 거죠.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아, 그럼 우리는 과연 어디? 솔직히 지금 문재인 정부 친중 반미인데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얘기하신 대로 중국이 있어서 또 우리한테 혜택도 있거든요. 그렇죠. 싼 제품 살 수 있고 그렇죠. 또 수출 대부분 다 중국에 수출도 이제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개 무역상의 역할을 또 해주고 하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중국이 진짜 이제 우리도 많이 컸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무시하는 거 못 참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런 면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예.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IHS 마르키테 크리스 윌리엄슨입니다. 미국 무역 전쟁 우려, 불확실성 창궐, 제조업 둔화, 서비스업의 전이. 다음 대상은 소비자들 수순이다.
앞에 이제 전미 소비자 연맹 네. NRF에서 트럼프에 경고하는 성명을 냈잖아요. 예. 저는 이거 굉장히 크다고 봐요. 솔직히 NRF에서 미국 그 선거할 때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로비도 많이 하는 굉장한 압력 단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소비자 연맹에서 뭐 어떤 뭐 특허에 대한 거, 수출입에 대한 거 이런 거 다 사실 의회에다 로비를 많이 해요.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네. 여기서 트럼프한테 저런 성명을 냈다는 거는 거기다 또 코멘트가 본인의 재선 욕심으로 소비자들 인질로 잡지 말라 이건 뭐냐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트럼프 재선에 우리가 낙선 운동 할 수도 있어. 브레이크. 브레이크 걸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식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약간 1차적으로 이해득실만 따졌지 그 다음으로 소비자한테 전이될 것까지는 본인이 생각을 못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약간 본인이 지금 네. 이렇게 그 쇼맨십만 보이다가 결국은 그 전이 되지 않게 끊으려고 하니까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아, 거기까지 갈 계획은 없군요. 없다. 네네. 알겠습니다. 원래 미치광이 전략을 쓰면 네.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같이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뭐 생각할 때 뭐 국가 비상사태 선포 뭐 그러면서 화웨이까지 보이콧 이러면 뭐 미치광이 전략을 선택을 할 때 중국이 진짜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보다 죄송합니다 할 줄 알았는데 중국이 또 뭐 실수하지 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하지 마라 이렇게 또 강경하게 나오니까 또 이게 어떻게 대립구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팽팽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은 해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트럼프로서는 진짜 중국이 잘 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재선이 있는 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이게 또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농민들이나 또 표를 잃을 수 있는 부분을 중국이 또 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네. 매드맨과 배드워먼의 대결이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 매드맨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은 트럼프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매드맨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뭐라고 봐야 될까? 이상한 놈. 좋은 놈 나쁜 위얼드맨과 매드맨의 대결. 승자가 누굴까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그 관세 가지고 유럽 연합, 일본,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북한, 이란 지금 일대 다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의 이런 미치광이 전략에 결국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도 지금 졌잖아요, 솔직히. 승기가 기울었잖아요, 미국 쪽으로. 결국은 이런 광인 전략이 만사형통이 아닌가. 저도 이제부터는 아 그래요? 안 돼요. 이란 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떤 뭐 얘기요? 여담이고 너무 시간이 없지만 이란에서는 같이 미치광이 전략 써가지고 진짜 전쟁 준비할 수도 있다. 이란은 원래 중동 사람들 무섭잖아요, 사실. 그쪽이 좀 약간 근데 알라 믿고 그냥 가는. 그 알라뽕도 물론 네, 그 알라뽕. 엄청 무서운 건데 이 미치광이 전략은 트럼프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미친 연기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약간 그래 나도 그래 뭐 막 가자 하면서 약간 좀 주변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란은 약간 몸에 거기 배 있어야 되는군요. 부족해요. 근데 트럼프는 진짜 뼛속까지 매드맨.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네, 오늘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닐 밀러입니다. 달러화, 안전자산 수요 끊임없어 연준 비줄기 세계도 상승 추세 유효해 아시아 통화 약세 이해득실 따질 때다. 사실은 지금 월가의 어떤 그 오늘 같은 투매는 네. 어제 연준에서 월가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거에 대한 서운함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이제 G20이라는 어떤 이제 이벤트에도 그 두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남녀 사이의 비유를 하면 둘이 이제 싸웠단 말이에요. 지금 약간 냉전 중이고 이제 서로 막 연락도 잘 안 하고 지금 약간 냉랭한 상태인데 다음 주에 이제 그 100일이야. 그럼 설마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때 풀겠지 했는데 그렇네요. 또. 그런데 지금 그 여친의 인스타 들어가니까 삭제. 그 100일 날 그 날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여행 계획 세워야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심쿵하네요. 100일도 이거 다 이제 잊어버린 건가? 약간 이렇게 약간 무서운.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비유가 달러화의 정리하면? 그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환율마저 안 올랐으면 수출 지표가 정말 더 엉망일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환차 이익으로 인해서 수출 지표가 그나마 부양 효과를 얻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달러화 강세는 우리한테 득이 되네 하고 좋아할 건지 아니면 오죽하면 그렇게 원화가 약하겠냐라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사실 이거는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떤 식으로 완전 타결은 아니더라도 고비를 넘겨가지고 이제 달러가 다시 이제 꺾이면서 아시아 통화, 한국, 일본, 중국,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 아시아 그 본원 통화에 대한 실제 가치가 이제 시장에서 평가받을 때가 왔을 때 예. 한국의 펀더멘탈을 까보면 원화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게 우리로서는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위협 요인까지 저희가 쭉 커버를 해봤습니다. 예, 시장 급락한 전반적인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희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